방금 전 미국 연준의 파월의장 연설 내용이 시장 흐름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거시경제상으로 봤을 때 다소 위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400조 원이 몰린 이 3호 신용시장에서 내 돈을 맘대로 뺄 수 없는 게이팅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파월 의장 측에서는 은행으로 번질 위험이 없다라고 지금 안심시키고 있지만요. 지금 이미 340조 원이 넘는 지역은행 돈들이 몰려있는 상황이죠. 이 날개 낡은 체제의 금융뇌관이 타들어가는 동안에 눈치 빠른 스마트 머니들은요, 이미 폭발적으로 성장 중에 있는 RWA 시장, 그리고 리플 XRP로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돈이 흘러가는 길목을 선점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이었습니다. 미국 연준의 벤 버냉키 의장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는 국지적이면서 통제 가능한 수준입니다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고요. 또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심장마비를 일으키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3월 이번에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서 거의 똑같은 뉘앙스의 말을 꺼냈어요. 이 3호 신용시장은 은행 시스템으로 전염되지 않을 거다. 약간 소름이 돋지 않으시나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파월은 왜 하필 지금 이런 말을 꺼냈는지, 그리고 현재 파월의 시간을 버는 동안에 그 무대 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려면은 먼저 2월 말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지난 2월 28일이었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한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라는 군사작전을 시작을 했고, 이름부터가 범상치가 않은데 이 실제 결과도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전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혀버린 상황인데, 비유를 드리자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경부고속도로가 갑자기 폐쇄된 셈이고, 당연히 기름값이 폭등했고요. 또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65달러 하던 게 단숨에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무려 단기간에 54%나 뛴 건데요.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가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물건을 만드는데 돈이 더 들고, 또 운반하는데 돈이 더 들고, 결국에 모든 물가가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든다는 뜻인 건데,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그렇게나 기대하던 금리 인하의 꿈이 유가 한 방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고금리가 지속된다는 사실이 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진짜 시한폭탄의 뇌관을 건드리게 될 텐데요. 그 시한폭탄의 이름은 3호 신용시장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일반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기업들, 신용이 조금 떨어지는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이 있겠죠.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모을 능력조차도 안 됩니다. 그래서 블랙스톤이나 블루아울 같은 이런 대형 사모펀드들이 중간에 끼어들게 되는데, 부자들이나 기관들한테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 기업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빌려줍니다. 이게 3호 신용시장이고요. 그 규모가 무려 1조 8천억 달러, 하나로 2,400조 원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이 시장의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반유동성 펀드라는 포장에 속아서 가입을 하시는데요. 이 반유동성이라는 말 자체가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다는 뜻처럼 들리실 텐데, 실제로 펀드가 투자한 자산은 이 3년에서 5년 동안은 팔 수도 없는 비상장 기업의 대출 채권입니다. 지금 당장 내어질 수 있는 현금 1달러에 대해서 팔 수 없는 자산이 무려 18달러나 묶여 있습니다. 비율로 치자면 18대 1인 상황이죠.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은행에 100만 원을 맡겼는데 은행 금고에는 실제로 약 5만 원밖에 없고요. 나머지 95만 원은 5년 뒤에나 회수가 가능한 곳에 빌려준 상태라는 겁니다. 이때 고객 중에 10명 중에 1명만 이 동시에 제 돈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은행은 바로 문을 닫아야겠죠.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이겁니다. 유가 급등으로 금리 인하가 사라지면서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기업들, 이자를 갚지 못하고요. 줄줄이 쓰러지기 시작을 했고, 이 3호 신용시장의 대출 중에 90% 이상이 변동금리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기름값 올라가고 금리가 안 내려가니까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 이 수입이 줄어드는데요. 또 이자 부담은 점점 커지는 양쪽에서 쪼이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는요, 이 피치 레이팅스가 발표한 3호 신용시장의 디폴트, 그러니까 빌린 돈을 못 갚는 비율이 무려 9.2%를 찍었습니다. 지난 2008년 리먼 사태 최악의 순간 때 몇 퍼센트였을까요? 6.5%였어요. 이미 그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투자자들은 당연히 겁이 나겠죠. 내 돈 돌려달라, 이렇게 환매 요청이 쇄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펀드 입장에서 어떨까요? 돈이 없으니까 출금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이 블루아울이나 블랙스톤 같은 업계 최고의 펀드들조차도 분기별로 5%에서 7.9%까지만 출금을 허용한다, 이렇게 제한을 걸어버린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돈 1억을 넣었는데 한 분기에 최대 790만 원밖에 못 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잠겨 있어요. 어떨까요? 이걸 금융용어로 게이팅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문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타이밍에 3월 18일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등장하죠. 3호 신용시장은 소매예금으로 자금 조달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으로의 전염 위험은 없습니다라고요.
듣기에 조금 안심이 되는 말이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파고 들어가 봅시다. 이 미국 지역은행들이 이 사모펀드 매니저들에게 이미 2,500억 달러, 하나로 약 340조 원 규모의 돈을 빌려준 상태예요. 그리고 그것도 전염 위험이 없다고요. 이미 깊이 연결되었는데 이런 겁니다. 이 파월 발언 자체가 시장이 건전해서 나온 게 아니라요. 공포감이 은행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한 거의 절박한 립 서비스 수준이었다. 이런 것들을 숫자가 증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잠깐 정리를 드리자면은 지금 상황을 세 가지 숫자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첫 번째, 이 사모신용 디폴트율이 9.2%로서 이미 리번 사태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유가 100달러 돌파랑 함께 미국 20년물 국채금리 5% 돌파하면서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고요. 빅스 공포지수가 27.44까지 치솟으면서 엄청난 공포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려 비율로 따지면은 18대 1이라는 이 유동성의 불일치. 당장 내줄 현금 1달러에 대해서 이 18달러가 묶여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세 개의 숫자가 파월이 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생각보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과연 누가 손해를 볼까요? 그리고 누가 이득을 보고 있을까요? 손해를 보는 쪽은 명확하겠죠. 이 펀드 매니저의 멋진 프레젠테이션이랑 안전합니다라는 뉴스를 믿고 돈을 넣은 일반 투자자들, 그리고 고액 자산가들 지금 손해보고 있을 겁니다. 이분들의 돈은 지금 유동성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인 거고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이득을 보는 건 어딜까요? 가장 먼저 위험을 눈치채고 조용히 빠져나온 내부자들, 그리고 이 혼란을 오히려 역이용해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자금을 옮긴 스마트 머니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얘기의 핵심은 결국에 이 스마트 머니는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정답은 의외의 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실물자산 토크나 줄여서 RWA라고 부르는 시장인데요. 이 RWA가 뭐냐? 기존의 종이 계약서랑 은행 장부에만 존재하던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 토큰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질까요? 먼저 첫 번째로 24시간 365일 실시간 정산이 돼요. 너무나도 압도적인 유리한 점이죠. 기존 펀드처럼 환매 요청하고 몇 날 몇 달씩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누가 얼마를 빌렸고 담보가 얼마나 건전한가 블록체인 위에서 아주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할 때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사모펀드의 게이팅 같은 것들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겠죠. 결국에 이 18대 1이라는 유동성 감옥에 한번 갇혀본 기관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같은 수준의 수익률을 주면서도 투명하고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당연히 옮기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리플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 시가총액이 1년도 안 돼서 15억 달러, 1조 9천억 넘는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이 리플 레저 위의 RWA 자산 규모도 1년 전에 2,500만 달러에서 지금 무려 4억 6천만 달러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5억 7천만 달러까지도 찍으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어요. 이 숫자들이 사모신용시장의 환매 중단이랑 완벽한 역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저쪽에서 문이 닫히고 있는데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사실. 그럼 특히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 3월달에 론칭한 소일이라는 프로토콜입니다. RLUSD를 넣으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연 8% 수준의 고정 수익을 온체인으로 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서는 사모신용과 토큰화된 미 국채가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초기 100만 달러 규모의 유동성 풀이 72시간 만에 완판됐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인기라는 거죠. 기존 펀드에서 봤을 때 탈출한 돈들이 얼마나 굶주린 듯이 이쪽으로 밀려오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사모신용 디폴트율이 역대 최고고 대형 펀드들이 출금을 막고 있죠. 파월은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죠. 또 같은 시기에 XRP가 디지털 상품으로 확정됐고요. RLUSD랑 RWA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연결해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파월 말대로 정말로 안전하고 전염 위험성 없고 사모신용 문제는 그 시장 안에서 소화될 국지적인 이벤트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이미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연결된 전통금융의 뇌관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또 스마트머니는 이걸 알기 때문에 블록체인 인프라로 대이동을 시작했다는 해석입니다. 저는 이 후자의 해석을 선택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지역은행들이 사모펀드에 이미 2,5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전염 위험이 없다? 이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지역은행과 사모펀드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이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파월이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무대 뒤에서는 이 돈의 대이동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뉴스는 규제 압박과 또 사모신용의 건재함을 말하고 있지만요. 실제 자본의 흐름은 낡고 불투명한 이 장부를 떠나서 또 투명하고 즉각적인 블록체인 인프라로
수천억 달러가 조용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XRP 가격이 2,000원 사이에 지루한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런 이유로 포기하고 떠나는 개인분들께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전고점 3달러 대비했을 때 60% 이상 빠졌다 보니까 이 지치고 답답하고 지루한 마음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멈춰있을 때 한번 보세요. 그 아래서 벌어진 일들. 이 디지털 상품 확정됐죠. RLUSD는 14억 달러 돌파했죠. RWA 자산은 20배 이상 성장했죠. 클래리티 법안의 독점적인 해저로서 클래리티 법안은 곧 통과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표면적인 가격만 멈춰있지 내부 인프라는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무리한 몰빵에 가까운 투자 매매를 반복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은 현실성 있게 비중 조절하시고 이 시장이 하락해도 타격 없는 대응을 스스로가 만들어 나갈 줄 아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생기고 비중 조절이라는 단어가 생긴 이유들, 투자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생긴 거겠죠. 제가 안내드린 단기 종합방에서 말씀드렸던 타점들 예시로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엘프라는 코인을 진입을 하더라도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설정해서 편하게 욕심보다는 내 것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진입을 하시면서도 비중은 항상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추가 단기 종목이 좋아 보이는 도지코인을 진입했을 때 비중 조절하면서 항상 무리한 매매가 아니라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목표 가격을 걸어두시면 스스로가 더 상승할 거야. 이런 욕심 때문에 익절의 기회를 놓치시는 게 아니라요. 현실적인 익절을 통해서 다음 타점을 진입할 수도 또 혹은 예수금으로 리플이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 같은 것들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를 거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든다는 이 매매의 관점에 접근하시면 시장이 훨씬 더 편해지실 겁니다. 요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요. 단순하게 가만히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오는 시장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수익을 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메인 비중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 중요한 핵심 내용들 그리고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또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내 매수 단가에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활용해가지고 사고 팔고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리플 시장이 좋을 때 4,850원이라는 단기 고점에서 분할적인 익절이 가능했던 이유도요. 정보방에서 심리적인 고점이었던 상황들, 즉 모든 차트 패턴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고점이다라는 판단하에서 매도 타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플이 오히려 폭락을 했었죠. 이렇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손 놓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최근에 1830원까지 하락했을 때 리플 단기 저점에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힘들다. 그래서 여기는 매수 타점이 될 것이다.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기회라는 게 한두 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을 때 잡아야지 그게 기회가 되는 거고 못 잡으면은 기회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또 귀신같이 반등을 줬었죠. 이 저점 찍고 반등할 때 또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대응이라는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기 고점권 2250원 정도가 될 것이다. 미리 예상해가지고 적당한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결국에 메인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도 이 높았던 메인 중에 평단은 낮췄고요. 오히려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자 노하우입니다. 그렇게 2250원 라인에서 분할 매도를 했으면은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저점, 다점 1900원 라인에 대해서 리플 정보방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던 이유도요. 결국에 높을 때 팔았으면은 낮을 때 사가지고 효율적인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중장기 비중은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거를 단순하게 지켜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투트랙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단타 비중에 대해서 저점에 매수해서 단기 고점에 매도하고 여기서 난 수익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옮기고요. 또 나머지 절반 수익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단기 포트폴리오에다가 추가적인 입금을 통해 가지고 수익금으로서 또 굴려갈 수도 있겠죠. 결국에 이 리플 XRP라는 코인이요. 단순하게 좋아하는 거 그리고 리플을 잘 활용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천지 차이 별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방법대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하시다가 막히는 분들 아니면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분들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해봤는데 수익이 잘 안 났던 분들 또는 내가 낸 수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저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여기에서는 필요로 하시고 또 리플에 대한 대응과 브리핑, 속보 같은 것들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